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올해 전북에서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가 13,000가구를 넘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공급 과잉은 분명한데 아파트의 가격 하락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전북에서 많은 아파트가 공급된 건 모두 3차례입니다. 아파트 사업 승인은 2007년에 11,000가구, 2012년에 16,000가구, 그리고 올해 13,000가구입니다. 특히 아파트 공급량이 늘어난 2012년 이후 기존 아파트 값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공급 과잉의 후유증을 겪은 겁니다. 올해도 13,000가구의 아파트가 사업 승인을 받아 2년 뒤에 아파트 값이 하락할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수요층의 경제적인 여건이 요즘 고분양가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좀 가면은 미분양이나 미입주 사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값의 하락폭이 크지 않을 거라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극심한 전세난으로 아예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들이 많고 주택담보대출이 3% 미만이어서 집값 수요가 유지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저금리로 인해서 지금은 2채 내지 3채를 보유하여도 충분한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그 가격 하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상승하면 집을 산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꼭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만 아파트를 사고 대출 부담을 최소화하라고 조언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이 OCI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5달 만에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조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조사를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6월 OCI 군산 공장에서 사염화 규소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주민 300여 명이 두통과 따가움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공장 부근 농경지 벼가 갈색으로 변하고 말라가는 등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 5달 만에 새만금 지방환경청이 사고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누출된 가스가 인근 주민 105명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과 수질, 토양 오염은 크지 않았지만 수확량 감소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사고 당시 즉시 신고하지 않은 OCI 군산 공장에 고발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소방대 사고 상황이라든가 누출 물질을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했다면 훨씬 더 빨리 수습이 됐을 거라는 걸 봤을 때 즉시 신고 미이행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화학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 부족 등 조사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피자의 유출 사고로 주민 간에 불화가 많이 생겼는데 또 23년 만에 또 이런 사고가 또 났어요. 언제 날지 모르는 사고가 우리 그 앞에 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나 모든 것을 시에서 강구를 안고 지금도 강구를 안고 있어요. 주민들은 또 지난 7월에도 화학물질 누출로 의심되는 사고가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진형입니다. 한 농촌마을 앞에 2차로가 개통된 뒤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6년 만에 마을 주민 7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뒤늦게서야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정원익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농촌마을 앞 2차로입니다. 지난달 16일 이 도로를 건너던 80대 할머니가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논에 가신다고 그쪽으로 좀 건너가다가 거의 다 건너갔는데 아마 그 차가 와가지고 밀어버린 것 같아요. 지난 2008년 말 개통한 이 도로는 시속 80km 제한구역입니다. 1km가량 쭉 뻗은 직선도로다 보니 과속 차량이 늘면서 사고가 잇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년 사이에 마을 주민 7명이 목숨을 잃을 만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단속 카메라와 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에 따른 분통은 갈수록 그게 더해지죠.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뒤늦게 현장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예산 부분이나 어떤 식으로 교통사고 개선을 해야 될 상황인지 전문기관이 해서 서로 이제 중재사랑도 협의하고 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치단체의 늑장 대응이 잇따른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전주에 사는 19살 김모양과 이를 도운 김양의 남자친구 19살 이모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양은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전주 한 마트의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이 반품한 물건을 되팔거나 일부만 계산하는 수법으로 2천여 차례에 걸쳐 모두 1,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 고창군 고창읍 석교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와 25인승 미니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7살 황모 씨가 크게 다치고 버스 운전사 68살 박모 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 21.4도, 전주 20도 등 대부분 20도를 웃돌았습니다. 밤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고 아침에 일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